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 구체적인 시점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로요. 정말 가능할 걸로 보는지 이 미국 정가 분위기도 궁금한데요. 워싱턴에서 정다은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연내 회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회담을 가능한 한 빨리 올 가을에 추진하도록 참모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1월 중순 중국에서 예정된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만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만약 성사된다면 7년 5개월 만에 네 번째 회담이 됩니다. 앞서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친분을 강조하며 다시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Kim Jong-un has always treated me with great respect. And we met on numerous occasions, actually. I understand him, he understands me. 다만 아직 회담 준비를 공식적으로 시작한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엇갈립니다.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한 북한이 당장 대화에 나서기보단 몸값을 높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에 힘을 실는 건 이란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외교 성과를 만들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북한에 러브콜을 보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축소 지시를 내렸던 이 한미연합연습 UFS,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호응하긴커녕 오히려 위협을 하고 나섰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당초 계획됐던 UFS 기간은 17일부터 11일간 다음 주까지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 지시 이후 이번 주에 끝내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제안했고 우리도 반대하지 않은 걸로 전해집니다. 한미는 미 측의 제안으로 연습 기간을 17일부터 21일까지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훈련 전반부는 북한의 공격에 대한 방어, 후반부는 반격 작전을 연습하는데 후반부가 통째로 빠지게 됐습니다. 다음 주 예정됐던 일부 야외 연합 훈련은 우리 단독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주 훈련조차 미군이 전시를 상정한 지휘소, 성남의 CP탱고 인력을 일부 빼 평택 캠프 험프리스와 나누면서 강도가 약해졌습니다. 이번 축소는 북한을 향한 러브콜 성격이 강하지만 북한의 첫 반응은 강한 반발이었습니다. 적대 세력의 군사적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한 자위적 권리 행사는 더욱 명백한 행동으로 표현될 것이라며 새로운 힘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그냥 만나자 이거거든요. 맞장구 칠 필요가 없는 거죠. 북한의 핵보유지를 인정하는 회담을 한다면 우리가 그건 땡큐하고 갈 수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은 취소된 게 아니라 끝나고 연중에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는 주요 상임위들이 많이 열렸는데요. 조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미리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대한 공세가 쏟아졌습니다. 조 장관의 답변 들어보시죠. 연습 조정을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사전에 협의가 됐는지 아니면 결정 난 뒤에 일방 통행했는지 반드시 이게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가 한미 동맹의 파트너인지 미국의 결정을 일반적으로 전달받는 당사자인지 이거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밝힌 내용은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정부의 관계자들도 전혀 사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훈련 기간 축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미 측과 트루스 소셜에 나온 이후에 긴밀하게 협의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현 장관은 외통위에 출석을 했고요. 법사위에는 안규백 장관이 출석을 했는데 같은 질문을 받고 비슷한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미국 대통령이요. 먼저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던 방위자산 빼가지고 지금 중동으로 돌려 그리고 나 김정은이랑 직접 대화할래. 대한민국 대통령 패스해. 노 땡큐라잖아.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게재한 내용과 관련해서
한미 정부 당국자는 아무도 내용을 몰랐습니다. 국방장관인 저와 미 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 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한미연합 축소를 지시한 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럼 그 사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상당히 제한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미국 대통령이 밝힌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과의 협조 거부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어떻게 알아요? 그건 긴밀히 계속 상의를 해오고 있고 협의를 해오고 있는. 네, 두 장관의 답변이 비슷한데요. 뭐 우리 정부뿐만이 아니라 미국 쪽 당국자들도 전혀 몰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하람 대표님. 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누구와도 소통을 하지 않고 결정을 했다 뭐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저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전혀 몰랐다 이런 얘기는 본인들이 미국 정부의 모든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좀 굉장히 그러니까 한국의 우리 국방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이 본인들이 몰랐던 것을 면피하기 위해서 아무도 몰랐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무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탑다운 방식의 의사소통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 쪽과 소통하고 있고 또 그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직접 뭐 둘만 알면서 통화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여러 외교 안보 당국자들과 상의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 이재명 정부가 패싱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걸 인식을 하고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미국의 관계자들도 아무도 몰랐는데 왜 우리한테 그러냐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는 저는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이후에 앙규백 장관이 미국 측과 긴밀하게 소통을 했다. 조현 장관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일단 이게 어떤 정도의 협의를 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차재현 교수님. 예. 결과적으로 훈련이 한 절반 정도 축소가 된 상황인데 그러면 얼마나 줄일지를 협의했다는 얘기일까요? 일단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을지 자유 방패 훈련은 우리가 먼저 공격을 받았을 때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반격을 할 것인가 1, 2부로 나눠서 한다고 할 때 일단 그러니까 공격을 받았을 때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그 훈련은 아마 전반기 훈련은 아마 충분히 끝난 것 같고요. 그럼 문제는 이제 이렇게 대받아치는 반격에 대한 훈련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 그러니까 이 미국이 그러니까 훈련을 축소하면서 그 과정을 생략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 을지 자유방패 훈련이라는 것은 몇십 년 동안 계속되어온 훈련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축소됐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 아마 국방부 생각인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 천하람 의원께서는 한국 정부가 패싱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물론 결과적으로 패싱 당한 건 맞지만 저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방 당국자들도 저는 패싱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에 올렸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가 지시를 했는데 너무 늦었더라. 그래서 축소하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실제 지금 을지 이 훈련 때문에 미국의 본토에서 군인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 군인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그걸 미리 알았다고 한다면 한국까지 올 이유가 없죠. 그 사람들이 그냥 다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한미연합사령관인 그러니까 버런슨 대장조차도 사실은 모르고 있다가 아마 이 소셜 미디어를 보고 깜짝 놀라서 그래서 아마 뒤늦게 헤그세스 국방장관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부랴부랴 어제 국방부를 방문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네. 한미 훈련을 통해서는요, 전자권 전환 검증 평가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훈련이 축소되다 보니까요, 전자권 전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일단 앙규백 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자권 전환에 전혀 영향이 없다. 이미 종료된 1차 그 훈련 때 이게 다 맞춰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고영한 원장님, 그러니까 이게 검증 평가는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제 방어 훈련에서 끝났다. 뭐 이런 주장이에요. 뭐 사실은 전자권이라고 하는 문제가 상당히 미묘한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계속 수년 동안 진행되어 오던 문제이긴 해요. 그런데 아마 매해 업데이트를 할 거 아닙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 같은 거랑 업데이트를 해오겠는데 아마 이렇게 갑자기 종료가 되면 이렇게 중간으로 접어들면 전자권 평가하는데도 응당한 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미국하고 협상을 할 때 뭐 대통령이 SNS로 해서 하는 그런 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이라고 할지라도 예. 어쨌든 최측근들은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들은 알았겠는데 어쨌든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외교력을 발휘해서 뭐 유엔사를 통해든 뭐 한미 연합사를 통해서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확히 밝혀놓고 우리가 정확히 평가받을 건 평가받으면서 해야지 이렇게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고 훈련을 통보했다가 중간에 금지되는 일 같은 거는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 곽규택 김민전 의원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 왜 축소를 지시했는지 그 배경을 따져 물었습니다. 일단 안규백 장관은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나눴다는 대화를 공개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과 상당히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소장님, 네.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했냐는 질문에는 명확히 답을 못하던데 네. 그 뭐가 사실과 다르다는 걸까요? 저기 사실과 확실히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외교적 원사하고 SNS에 글을 쓰는 거하고 글의 뉘앙스는 이게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걸 전제로 하고 질문했어야 되는데 SNS에 올라온 것만 갖고 했을 거예요. 그 대통령끼리 대화를 하는데 노땡큐 이렇게 하겠습니까? 외교적 원사들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 동맹국들과의 보조를 맞춰서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부드럽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자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한 거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건 제 생각에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좀 궁금한 것이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재명 대통령과 나눈 대화라고 하면서 거의 토시 하나 이제 바꾸지 않고 그대로 대화를 재구성을 했는데 고영한 원장님, 이것 자체도 외교 결례인 것 같은데 우리 정부는 뭐 할 말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뭐 사실은 대통령이 주요 정책을 SNS를 통해서 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개별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거고 예. 뭐 모든 것이 정제된 상황에서 정책으로 나와야지 그냥 뭔가 돌출된 반응처럼 이렇게 SNS에 나오는 거는 우선 그거는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이 아마 저런 식으로 미국 대통령하고 한국 대통령하고 저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예. 그거를 몇 줄로 줄이다 나니까 이렇게 해 도와주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뭐 우리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게 기본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두 대통령 사이에 뭔가 어긋남이 삐걱거림이 분명히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도 있고 한국 국민들도 있는데 저렇게 아무도 없는 이야기를 저렇게 지어내지는 않았을 건데 이야기를 단축하다 나니까 그냥 노생큐로 이렇게 갑자기 좀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외통위에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외통위원으로 참석을 했는데요. 북미 대화를 위해서 훈련을 축소하는 거냐면서 국익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훈련은 그냥 점심 약속한 게 아니라 두 주권 국가가 서로 간에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자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변경되는 건 대단히 이례적인데 미국에 항의했습니까? 항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는 게 모든 것에 무슨 치트키처럼 말씀하시는데 북미 대화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그리고 북미 대화를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위기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까지 양보하고 우리를 말로 쓰면서까지 할지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북미 대화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런 훈련 안 해도 돼. 이 입장이 대단히 국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 모처럼의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살리면서 방향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보의 수준이 지금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란과 관련한 얘기도 정보도 아는 바가 없으시죠. 그러면 실제로 보면 국민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 파악하는 바가 없으신 거죠? 아니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한다고 그래서 아는 것이 없다고 단정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외교 사안이다 보니까 알아도 제대로 말을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을 못한다고 모른다 이렇게 단정 지어서는 안 되는 게 맞기는 한데요. 일단 한동훈 의원이 여러 가지 좀 지적들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에 항의했냐라고 물었더니 항의할 사안이 아니다. 문제를 제기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북미 대화 때문에 취소가 된 거냐. 이건 국익에 반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일단 우리 정부는 국익에 반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천하람 대표님. 네. 뭐 위성락 그 실장 얘기를 들어봐도 북미 대화가 진행되는 게 오히려 우리 국익에 부합을 한다 이런 설명들을 하던데요. 공감하시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도발 수위를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한미 양국이 공통된 인식에 기초해서 제대로 된 대화를 추진하고 또 대한민국 정부가 패싱 당하지도 않고 같이 잘 참여한다 그러면 뭐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이들 아시듯이 요즘 북한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도발의 수위도 높이고 있고 사실 러시아를 도와서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하면서 드론전이라든지 현대전 전투 대비 태세도 더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북미 대화를 하기 위해서 원래 예정된 한미 연합 훈련까지 반토막을 내가면서 이걸 북미 대화를 해야 된다. 심지어는 이렇게 급작스럽게 한동훈 의원이 지적했듯이 훈련이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 이거조차도 북미 대화의 단초가 될 수 있으니까 마치 잘된 일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죠. 우리가 제대로 전투 대비 태세는 잘 가져가고 훈련도 잘 하면서 별개로 대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두 개를 뒤섞어서 갑자기 하려던 훈련이 망가진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까지 북미 대화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국익에 부합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 국민들, 국방위원이 저조차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예. 고영환 원장님께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문재인 정부 때도 북한과 미국 간에 정상회담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때는 우리 정부도 같이 좀 참여를 했던 것 같은데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 모르게 그냥 물밑에서 알아서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뭐 충분히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는 북한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채널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뭐 그 후에 이제 북한 여러 김여정 성명이랑 보면 우리가 한국에 속았다는 식으로 그런 성명의 뉘앙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직접 SNS를 보내는 거고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한국은 제1의 적대 국가라고 제쳐놓은 상황이니까 지금까지 봐서는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예.